오래 세운 계획 벌써 포기하셨나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실패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자신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습관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웬디 우드 교수의 저서 헤빗입니다. 이 책은 노력하라, 인내하라는 뻔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 행동의 43%가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로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빗이 증명하듯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정교하게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뇌를 해킹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의지력이라는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몸이 알아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 설계의 과학.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을 자동 항행 모드로 바꾸고 싶다면 이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헤빗이 제시하는 당신의 노력이 결과로 보상받는 유일한 지도를 공개합니다. 왜 의지력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는가?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어제 세운 계획, 오늘 아침에도 유효했나요? 오늘부터 퇴근하고 무조건 운동 간다. 오늘부터 유튜브 안 보고 영어 단어 외운다. 하지만 퇴근 벨이 울리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침대 위로 혹은 단골 술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난 역시 의지가 약해. 난 뭘 해도 안 될 사람인가 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은 원래 쓰레기입니다.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수십 년간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무려 43%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닌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를 기억하시나요? 눈앞에 달콤한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 우린 그게 인내심 덕분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시멜로를 안 보이게 손으로 가리거나 아예 시선을 돌려 딴 생각을 했습니다. 즉, 참을 만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죠. 의지력은 한정된 배터리입니다. 아침에 상사에게 시달리고 점심에 메뉴 고민하고 오후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여러분의 의지력 배터리는 이미 레드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퇴근 후 운동을 가겠다는 건 방전된 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의지력을 찬양하는 자기계발서는 던져버리세요. 우리는 의지력이 아닌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습관 설계의 일법칙 상황과 마찰력의 비밀. 자, 이제 의지력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상황입니다. 습관은 특정한 상황과 결합할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웬디 우드는 이를 마찰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못 끊는 이유는 그 행동이 너무나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과정을 보세요. 휴대폰을 들고 지문 인식을 하고 클릭 한 번이면 끝납니다. 마찰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반대로 좋은 습관은 어떤가요? 운동을 가려면 옷장에 숨겨진 운동복을 찾고 짝 잃은 양말을 맞추고 신발장 구석에 운동화를 꺼내야 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마찰력입니다. 뇌는 귀찮은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습관의 마찰력은 낮추고 나쁜 습관의 마찰력은 극단적으로 높이세요. 독서를 하고 싶나요? 책을 책장에 꽂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가장 먼저 앉는 소파 한가운데 혹은 식탁 위에 책을 펼쳐서 두세요. 넷플릭스를 끊고 싶나요? 리모컨 건전지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세요. TV를 보려면 건전지를 찾아서 끼워야 하는 그 귀찮음이 여러분의 뇌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환경이 바뀌면 뇌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쉬운 방향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동선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습관 설계의 이법칙 보상의 도파민 리듬 타기. 습관이 만들어지는 세 번째 핵심 동력은 바로 보상입니다. 우리 뇌는 보상을 받을 때 도파민을 분출하며 그 행동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뇌가 아주 편식쟁이라는 겁니다.
뇌는 10년 뒤의 건강이나 5년 뒤의 부자 같은 먼 보상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입안에서 터지는 초콜릿의 달콤함, 지금 당장 게임에서 얻는 레벨업 같은 즉각적 보상에만 환장하죠. 이게 우리가 공부보다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습관에 가짜 보상을 입혀야 합니다. 이른바 유혹 결합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행위와 해야만 하는 행위를 묶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오직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만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뇌는 운동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능 보러 간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보상이 그 행동을 하는 도중이나 직후에 일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부가 끝나고 나에게 주는 선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공부하는 동안 마시는 향긋한 커피, 공부할 때만 듣는 기분. 좋은 음악처럼 행동 자체에 즐거움이 섞여 있어야 합니다. 습관은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아닙니다. 뇌를 즐겁게 속이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어떤 보상에 침을 흘리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미끼를 좋은 습관의 낚싯바늘에 꿰어 던지십시오. 습관 설계의 3법칙 신호와 반복의 자동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상황을 설정했고 보상까지 준비했다면 이제는 반복을 통해 뇌의 고속도로를 깔 차례입니다. 습관의 본질은 생각의 생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할 때 오른쪽 위 어금니부터 닦아야지라고 깊이 고민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완성,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신호는 습관이라는 기차를 출발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는 신호가 아닙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침대 옆에 둔 물 한 잔을 마신다가 신호입니다. 장소, 시간, 이전 행동이 결합된 구체적인 신호를 만드세요. 얼마나 반복해야 할까요? 흔히 21일, 66일 이야기를 하지만 웬디 우드는 말합니다. 상관없다고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어쩌다 하루 빠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습관의 고속도로는 하루 공사가 쉰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다음날 신호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내리는 거창한 선택들이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43%의 무의식이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상황 설계, 마찰력 조절, 보상 결합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는 믿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설계한 시스템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를 위해 어떤 마찰력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습관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습관이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매일 아침 할까 말까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껴주는 것, 고민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것. 습관은 당신의 소중한 정신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게 해주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거창한 결심은 오늘로 끝내세요. 대신 오늘 밤 나쁜 습관 앞에는 마찰력이라는 벽을 세우고 좋은 습관 앞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 반복되는 43%의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그 무의식을 통제하는 순간 당신의 운명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계한 단 하나의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기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위대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